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피해 생존자는 조영수 씨입니다. 그 생전에 조영수 씨는 생업을 놓지 않는 가운데서도 거의 오랫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영화 속 재생은 피해자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생업인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꾸준히 본인이 겪었던 인생 역경, 특히 영화 속에서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필로 노트를 써오셨는데 유족분들 설명으로는 3년을 쭉 쓰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3년을 쓰시는 식으로 총 6년 가까이를 노트 집필하시는데 매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적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3년 동안, 3년, 3년, 그 6년이지 포함하면 이걸 알아야 된다면서 자기 혼자 알면은 그거 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너무나 그때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잊지를 못하겠다 이거지. 조영수 씨가 이제 주로 이제 뭐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그 택시 기사로서 오랜 생활을 하셨고 어쨌든 운수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는데 뭐 가족들 말로는 일을 하실 때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절대 뺏는 일 없이 뭐 꾸준히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삶에서는 그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딱 그렇게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다음에 네네, 그 다음날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떤 약을 드시고 전립선, 전립선 그게 되게 아팠어요. 여러 번 아팠는데 이 사람은 뭐 병원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병원 가고 약도 먹게 됐는데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만 누적되다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 내가 병원 가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조금 괜찮으면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게 요번에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한 번 얘한테 괜히 난리셨거든. 내가 만약에 크게 아프면은 절대 니한테는 피해를 안 준다, 부담 안 준다 하면서 내가 알았어. 내가 해결할 거라면서 그런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달리 뭐 유서나 유언을 남기진 않으셨나요? 딴 건 없고 무조건 미안하다. 아들한테 보내고 적고 그다음에 딸한테 적고 내한테 적고 좀 있어요. 그러면. 편지식의 네네, 네네. 편지를 자기가 사설해가지고 적었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다는 걸. 아빠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뭐 나한테는 그래 남편으로서 미안하다. 미안하는 말을 어려서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혹시 그 노트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노트가 조용수 씨 생전에는 그 자택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그 유족분들께서 그 노트를 이제 좀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한 달도 안 됐지. 한 2주 됐나? 다 없애버렸어요. 이불에 뭐지 싹 그래도 다 버린 거지. 왜 버리셨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다는 거는 왜 보기 싫어요? 아, 말도 없이 저렇게 가지고 많이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평소 때 그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그런 내가 배신 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들어가면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심해서 그래서 다 아예 없어버린 거지. 조영수 씨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 재생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처음에 좀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조영수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과는 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수 씨가 이제 원래는 부산 출생이 아니고 인천 출생이신데 전쟁이라든지 또 전쟁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공장에 조금 경영난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유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남매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아무래도 그 많은 남매들을 다 홀로 키우기엔 좀 버거우셨겠죠. 그래서 일부 가족은 그 인근의 고아원에 맡겨서 좀 수시로 좀 나중에 찾아가서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양육을 그 시설에 좀 맡긴 상태셨고, 그때 당시 계셨던 고아원이 이제 경남 소년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부산 진구청 근처에 있었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홀트 재단에 찾아가서 나를 입양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뜻을 못 이루니까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좀 당시에 그 많았던 뭐 이른바 농마주의들, 그러니까 거리에서 뭐 폐지나 휴지를 주우면서 좀 그 또래들끼리 생활했던 그런 농마주의 집단하고 어울리면서 뭐 때로는 뭐 시장통에서 잔다든지, 또 뭐 때로는 뭐 기차역 근처에서 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린 나이에 일종의 노숙 생활을 감행을 하신 거죠. 실제로는 부모가 있고 실제로는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해도 당장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 단속에 걸려서 붙잡혀 가지고는 당시 이제 서구 장림동에 있었던 지금의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그 영화숙으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재생원 영화속에서 받았던 그 피해 사실들, 학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좀 평소에 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주변에 좀 말씀하셨을까요? 조용수 씨는 맞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주먹으로 맞았다, 매를 맞았다 이렇게 묘사하신 게 아니고 나는 고문을 당했다. 그때 조용수 씨가 그때 뭐 기껏 해봐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일 텐데 고문을 당했고, 너무 굶었고, 굶는 나머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어서는 안 되는 흙 같은 걸 주워 먹는 지경이었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만난 내 친구는 중간 관리자의 말을 어기고 본인이 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서 죽는 것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직접 몸소 느끼고 눈으로 보고 했으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셨고, 여기 있으면 나한테도 이제 죽는 길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 싶어서 당시 영화숙이 있었던 공간 뒤편 야산으로 도망을 쳐서 그 야산 구덩이에 이제 숨어서 눈길을 피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피해 사실도 알리고 이걸 뭐 책으로 내달라, 영화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좀 돌아가신 거잖아요. 좀 왜 이렇게 좀 잘 되지 못했을까요? 당대와 지금이 좀 여건의 성숙 수준이 좀 다르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집단 수용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 왜 전국적으로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화제가 되었느냐 하면, 비교적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벌어졌던 어떤 고문에 가까운 광경들이 하나의 스펙타클로서 사진으로 남아있고 영상으로 남아있고, 비교적 젊은 피해자들이 또렷한 기억으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곳의 삶이 거의 지옥과 다름없었다는 것이 쉽게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와닿을 수 있었는데, 조용수 씨가 한창 집필을 하고 노트를 들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미처 그 여건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심지어는 형제복지원도 조명을 받으려고 말랑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영화숙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고인의 생각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그렇다면 나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얼마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 했네. 야, 인마, 무한 짓 하지 마. 네 인생 버린다. 네 이거에 집착하면 네 살아가는 인생 얼마 됐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했지만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텔레비를 보고 형제복지원 사건 작년에 국회 통과된 거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볼 때는 인마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원고를 다 없앴다 하지만 그거 있었으면 그 사람 마음에 한이 좀 풀릴까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그만큼 그에 집착을 한 걸 아니까